그러니까 이게 불장으로 가면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 현상이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오르고 있는 거고 네. 개인들이 들어올 때 또 한 번 폭증할 그렇죠.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다는 거죠. 네. 슈퍼 불장이. 이번 네 번째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대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역사가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3번의 반감기 이후에는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으니까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인생에 그것 말고 다른 기회가 있을까? 혁명적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일생에 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 대표님 모시고 수다 좀 떨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너무 비트코인 뉴스가 많아가지고 이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7천만 원 넘었을 때 와 너무 비싸다. 비트코인 이렇게 비싼데 사도 될까요? 아니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까요? 이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었어요. 화두의 주제죠. 네.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달님? 네. 그래서 그 제목으로 네. 실제 이제 오늘이 이제 방송 촬영일이 금요일이고 네. 이제 설 연휴 끝나고 화요일이었죠. 네. 이번 주 화요일에 그 고래동 공부라고 네. 이제 성정길 대표님과 함께하는 스터디 모임이죠. 네,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고래동 공부 검색하시면 네. 바로 또 나오고 한 2,000 몇 분이 정도 가입해 있으신데요. 네, 네. 여기에서 이거를 제가 두고 네. 뭐 미니 강연 같은 느낌으로 네. 담소 나누듯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보니까 네. 막 5만 1천, 5만 2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5만 2천이 넘었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네. 한 52,200 이 네.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네.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네.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될까요? 모두의 그래서- 하두죠. 네, 그래서 그 고래동 공부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네.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음. 한번 이야기를 나눠두는 것도 재밌지 너무 않을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고래동 공부 좀 네. 홍보를 하자면 이렇게 카페 운영을 네. 하고 있고 참고로 같이 비트코인 모으기가 네.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모여서 대부분 수익을 다 받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여기 보면은 카페에 1비트 모으기 운동 네. 인증 요거 지난번 한 달 한 달 됐죠. 네, 그때 성정리 대표님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네. 와. 몇백 개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증이. 샤이 비트코이너? 그러니까 비트코인 혼자 소소하게 두려워하면서 모이고 있으셨던 분들이 네. 그거를 자랑하고 공개하고 함께할 자리가 없었는데 네. 저희가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맞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저는 진짜 네. 1비트 갖고 계신 분들이 네.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막 전 세계 너무 많죠. 200만 네. 명이라고 막 네. 그래가지고 근데 뭐 한 개가 뭐야? 5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은 네. 어디다 얘기하면 네. 돈 자랑하냐 소리하고 맞아요. 이렇게 나름 이렇게 재테크하는 건데 나 집 누가 집 사고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사고 있다면 그런 걸 왜 사고 막 스캠이다 사기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서름 받으면서 모으고 있는데 여기는 1비트 모았다고 하면 다들 댓글로 와 부럽습니다 멋집니다 막 이렇게 댓글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막 23일차 모으신 분들도 있고 여기 저도 올렸어요. 그래서 30% 달성. 네, 1비트에서 이제 0.3. 0.3개 모으셨네요. 네, 네. 이렇게 먹고 수익률도 좋아요. 폭등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요. 급등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트 세이빙 요거는 이제 월 1일 적립으로 네네. 사고 있고 요거랑 이제 금액이 좀 차이 나는 거는 네. 제가 요거는 이제 원래 30만 원씩 사다가 네. 요거 5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더 샀어요. 그 왜냐면은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조금 빨리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차차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모으고 있는 거 1비트 안 모으신 분들도 글 남기셔도 돼요. 네, 모으는 중 해서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인증하다 보면은 매일 사는 습관이 들거든요. 분할 매수가 가장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한 7,150만 원, 네네. 7,200만 원 넘었을 때도 있었는데 네네.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7,100, 200 정도. 네, 제가 그 고래동 공부에서 네. 12월 11일에 처음 강연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도 제가 이제 비트코인 사면 좋겠다. 네네. 비트코인이 저는 제일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네. 드렸었어요. 모든 뭐 부동산이나 주식 다 합쳐서. 네. 근데 이때
가격이 제가 강연할 때 5,76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강연한 다음 날 5,42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사라고 했는데 떨어지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네. 그래서 한 달 뒤에 또 이제 강연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6,250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좀 올랐죠. 네. 근데 강연을 하고 나서 또 떨어지기 이때 시작해가지고요. 좀 많이 떨어졌죠. 맞아요. 한 4일, 5일 지났을 때 5,63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때쯤 우리가 촬영했을 거예요. 지난달에. 아,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웠죠. 왜 네. 내가 말하면 떨어질까. 근데 2월 13일에 네. 이때 이제 보니까 6,700만 원. 이때가 네. 이제 제가 강연 또 한 날이죠. 2월에. 네네.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이 12월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보다 17% 맞아요. 정도 오르고. 아까 그 수익률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월에 많이 떨어졌을 때에 비해서 20% 오른 거죠. 네. 오늘 보니까 한 7,200 왔다 갔다 하는데 7,200이라고 하면 네. 12월 대비 25%, 그러니까. 1월 대비 28% 네. 올랐어요. 저희 와이프도 분할 매수했는데도 벌써 20%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웅달 지표는 깨졌다. 웅달 징크스. 웅달 징크스는 깨졌다. 네.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렇게 올랐어도 성정길 대표님도 아까 인증하시고 그러지만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계속해서 적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30에서 50으로 음. 올렸다. 이제 그런 거를 차차 설명을 네네.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와이프도 원래 60만 원씩 매일 모았었는데 네. 72만 원을 올렸어요. 아, 그러니까 더 그러셨구나. 많이씩 이렇게 넣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싼 올라갔는데 지금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사도 되나요? 네네. 근데 오히려 올리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는 더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 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다시 한번 인증 보여드리면 0.3개 모아서 이거 이제 1개로 만드는 게 목표고 네. 이제 매수 금액은 한 1,800 했는데 한 300만 원 정도 16%의 네네. 수익률을 거뒀다. 네. 그리고 요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이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네. 그 아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좀 몇 개 갖고 몇 주 갖고 100개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그래도 한 5천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요거 팔아가지고 요거 700만 원을 저희 아내가 또 되게 그냥 한 번에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바로 사버리더라고요. 이야,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0. 거의 1개 이렇게 샀고요. 네. 왜 근데 이렇게 하냐면 좀 빨리 모아야겠다. 왜냐면 그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은 좀 이렇게 오르는 그 패턴이 네. 그 이전 사이클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반감기 네 번째 네네. 사이클인데 네. 이전보다 약간 빨라진 듯한 네. 느낌을 받는데 많이 대표님은 좀 빨라진 것 어떠세요? 네. 저도 한 6개월은 좀 당겨진 것 같아요. 6개월이요? 네네. 그 정도는 당겨진 것 같고 작년 1월부터 그러니까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뭐 비트코인 ETF 승인 났을 때 그때 한 20% 빠지긴 했지만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빠진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원사이드하게 좀 오르고 있는데 이게 뭐 천년만년 계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불장 자체가 좀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오늘 기사거든요. 네. 오늘 뉴스를 읽다가 이제는 진짜 좀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사 좋네요. 약간 감정적으로 느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정일 대표님도 그렇게 느끼셨고 네, 네.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일까라고 음. 생각했는데 실제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 7천만 원 시대인데 이게 지난 불장과 네. 이 불장이 이제 반감기 네. 기간이죠. 네.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요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2021년 상승자가 비교하면 네. 기관 고래, 그러니까 네. 고래는 이제 대규모 보유자를 말하고 네, 네. 그래서 저희 동공부도 고래 동공이죠. 네, 네. 고래의 참여는 비슷하지만 개인 참여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좀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 지표를 보면은 주변에 안 사고 있더라고. 네. 다 몰라 심지어 네.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뭐 웅달 책방이나 성정길 채널 보고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고 계신데 맞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사고 있는 사람이 현재는 거의 없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막 오르고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개인들은 아직은 안 사고 있다.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게 주식시장도 그렇고 네. 그 보면은 그 기관들이 먼저 사고 네, 네. 개인이 좀 뒤늦게 이제 올라갈 때 들어와서 네, 물리죠. 기관이 넘긴 다음에 네, 네. 안타깝게 폭락하는 네, 네. 그런 맞아요. 패턴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반감기에서는 기관들이 잘 안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의 장이었는데 기관들은 확실히 정보력이 있으니까 빨리 선진입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맞네요. 네. 3번의 학습 효과가 있었으니까 기관에는 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다 분석해서 좀 과감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5가지 이유로 정리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이게 장단기 보유자들 네. 를 이제 2개로 구분해서 한 6개월,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사고 6개월 이상 가져가면 장기 보유자고 네. 그 이내면 단기 보유자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비율을 봤을 때 장기 보유자가 지금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장기 보유자가 79, 그러니까 8이고요. 단기가 거의 없네. 단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21년도 때는 약간 그래도 단기가 높았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 보유자 시장 진입이 21년 상승장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네. 아직은 단기 보유자가 들어오지도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불장으로 가면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네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 현상이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개인의 단기 보유자 수는 절대 수는 저번하고 비슷한데 네. 기관 자금만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도 이게 보면 이제 불장으로 가면 엄청 높아지는데 네. 개인들은 이전만큼 많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고 기관 주도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되냐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거래량이 쌓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지금 확실히 지난장과 다르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무슨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은 있지만 데이터를 해석하고 네. 그런 게 조금 역량이 조금 없다든지 아니면 온체인 네. 분석 이런 거 잘 익숙하지 않다든지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급등해 버리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못 사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오르고 있는 거고 네. 개인들이 들어올 때 또 한 번 팍 폭증할 그쵸.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다는 거죠. 네, 슈퍼 불장이. 아직 불꽃은 시작되지 않은 거죠, 사실. 맞습니다. 돈 벌려고 기간만 미리 들어가서 선진입해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있다는 거는 뒤늦게 물리는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아직 반감기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선진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BTC는 네. 이거 그럼 2%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요 봤을 때 그 2%를 목표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지금부터라도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저는 6개월 봤는데 이제 반감기 4월 한 중순경 그 정도가 반감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는 이제 1BTC를 모으려고 한다. 딱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그래도 기다려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4월이면 6월까지는 이렇게 급등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미 좀 열차가 출발할랑 말랑 하고 있어서 네. 어차피 살 거면 조금 서둘러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웅달님하고 이야기해본 게 2가지 전략을 같이 쓰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꾸준히 하고 네. 혹시나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언제든지 이렇게 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급격하게 딱 부러지면은 그때 좀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이 사는 쪽으로. 맞습니다. 그게 현 상태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격이 조금 올라버리면 이제 모으기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고래동 공부에서 네. 그 인증하는 거 보시면 네. 이제 힘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요. 아 이렇게도 사는구나 꾸준히.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BTC를 이렇게 호들러 네, 이게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사기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그럼요. 사는 건 쉽지만 지키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함께하면 네. 또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래도 좀 공부를 했으니까 네.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 때 뭐 지난번에도 한 20% 빠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같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남들도 사고 있구나. 네. 저희가 또 앞장서서 이렇게 계속 사겠다 하니까 따라서 사셔서 지금 수익이 대부분 20% 이상 나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제가 그 화요일에 고래동 공부에서 강연했을 때 네. 그때가 연속 8일째 상승했었거든요. 네. 연속 9일인가 뭐 9일이었나요? 될랑말랑 했을 거예요. 8, 9일 엄청 네. 길게 네. 상승했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한 번쯤은 네. 종가 기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때도 네. 그냥 한 5만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네, 네. 사면 좋겠다. 일단. 저희 미션이 10,000원씩 사기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더 사는 걸로. 네, 왜냐면 안 사면 이 못 사니까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단은 무지성으로 분할 매수하고
혹시나 진짜 땡큐하게 떨어지면 공격적으로 사고 저희 그 수강생분 중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자기는 이제까지 내가 투자한 자산이 떨어지기를 기도해 본 적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여러분 투자는 내가 사고 있는 자산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진짜 투자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싸게 사니까. 맞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떨어지면 무서우니까 팔게 되잖아요. 그렇죠.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떨어지면 팔 것 같은 자산은 애초에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떨어지면 공격적으로 더 살 수 있는 자산을 모아가는 게 정말 진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8, 9일 연속 상승하고 웅달직표라는 네. 그런 징크스가 있었음에도 네, 네. 저는 말했고 네. 결국은 그것도 깨지고 네, 또 10일 상승을 한 네, 거죠. 네. 네. 뭐 지금 52,000불 돌파한 게 제가 알기로 거의 2년 만이에요. 아. 2년 뭐 10개월? 뭐 네. 되게 엄청 오랜만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음. 원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 사상 최고가가 제가 알기로 뭐 8,200만 원인가? 맞아요. 그 정도 그 될 정도입니다. 거예요. 네. 지금 벌써 한 7,200만 원 찍고 있으니까 1,000만 원 정도 더 오르면 그럼 뭐 한 15% 될까요? 15%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매수한 누구나 다 수익권에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말씀드리는 대로 이게 투자의 내공을 좀 기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모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되고 네.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키는 건 공부해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이게 다 자산은 다르지만 사실 네. 투자로서의 하나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고래동 공부에서 그동안 이런 책들을 읽거든요. 네, 네. 같이 공부하고 네. 시간 내서 읽고 되게 많이 벌써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책들, 네. 이건 이제 건강 책들 이런 거 제가 읽어서 또 가볍게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네, 네. 거기에다가 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네, 최근에 나온 여기에도 있는데 네. 이게 진짜 저도 한 3일 전인가 이 책을 읽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실전 투자자니까 네. 그 실전 투자하는 그 노하우를 글로 쓴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알지만 이걸 어떻게 글로 쓰지 하는 것들을 신민철 작가님의 필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소설가 하셔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엔딩에서 네, 그리고 묘사도 되게 잘하시고 네. 되게 진짜 정말 실전적인 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우면서 실전적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책이 거의 없거든요. 네. 현 시점에서 이 책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팔아야 되니까 시점을 지금 써먹기 좋은 책을 쓰기는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2024년, 25년에 특화돼서 나온 책이에요. 네. 아마 이 책을 26년에는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위험 감수를 한 거잖아요. 나중에 안 팔리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 진짜 도움이 되는 책을 써야겠다. 맞습니다. 그런 신민철 작가님의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책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네. 구체적이잖아요. 그쵸. 뭐, 시나리오도 되게 잘 나와 있고. 언제까지 사고, 네. 언제는 조금 사고 많이 사고, 그러니까. 언제 팔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다기보다는 진짜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이게 굉장히 백지 상태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스케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큰 맞아요.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네. 투자를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시나리오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럼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각각에 대한 전략을 내가 다 갖고 있다면 오르든 떨어지든 유지가 되든 걱정될 게 없잖아요. 그럼요. 그 모든 전략들이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는 거랑 파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네. 지키는 거. 그렇죠. 사고 지키고 팔고. 그러니까 뭐 지키는 건 내 특별히 뭔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매수 전략이 나온 책은 되게 많은데 매도 전략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책은 전 처음 봤어요. 맞아요. 대박이에요, 진짜. 그 부분. 언제 팔아야 되나? 이것도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언제 팔아야 되나까지 다 써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그런 책은 처음 봤어요. 네. 진짜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거 맛배기로 네. 보여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대신 보여준 게 너무 편하더라고. 네. 그래서 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네. 너무 또 성 대표님께서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최근에 읽은 비트코인 책 중에 가장 실전적인 책이다.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좋은 건 그래 맞아. 그래서 난 언제 사야 되지? 언제 팔아야 되지? 네.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거는 좀 실제적인 액션 플랜이 다 담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 신민철 작가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줌으로 하신 거. 네, 줌으로. 네. 근데 이게 막 썸네일을 좀 이렇게 뽑으면 자극적이긴 한데 네. 사실 진짜 내용 들어가면요. 네. 그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진짜 저도 다 왜 들어봤어요. 네. 7억까지 가는지도 네. 이게 근거가 굉장히 탄탄해요. 네. 그래서 이게 썸네일은 뭐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뽑아야 되니까 네. 정말 좀 자극적으로 들어오게 뽑을 수밖에 없지만 네. 들어가서 보시면은 정말 내용도 너무 좋다. 네. 네. 그런 걸 느끼실 수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이 신민철 작가님 쓰신 이거를 읽고 네. 저랑 이제 같이 일하는 남덕현 이사님께서는 네, 네. 진짜 1비트코인을 질르셨어요. 바로. 6,080만 원에서 네. 6,060만 원인가? 야, 뭐 지금 1,000만 원 넘게 벌었네.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 대박인데요. 네, 1,100만 원, 1,200을 버신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아파트랑 빌라가 있으신데 내놓으셨어요. 그거를 파시고 비트코인 사시려고 네. 추가로. 저도 작년에 아파트 하나, 오피스텔 하나 팔고 네. 그 돈으로 네, 좀 샀어요. 네.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야겠다, 사야겠다 생각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사. 하지만 무언가를 팔고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 정말 적극적인 행위거든요. 우리 이번 강연할 때 삼성전자 팔고 살까요? 뭐 테슬라 팔고 살까? 진짜 많았잖아요. 전 삼성전자 팔고 그러니까. 샀고. 근데 웅달님은 말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팔고 사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네.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말로는 무슨 말을 못 합니까? 비트코인 좋아요, 사세요 하고 뭐 해제 하는 거 누가 못 해요. 네. 근데 저희는 인증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매일 사고 있는데 맞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하고 떨어져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거. 맞아요. 네, 그런 사람한테 비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도 사고 있는데 같이 사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그 비트코인을 좀 구매하는 시기에 있어서 네네. 지금도 괜찮긴 하지만 네. 이제 그 아주 막 그런 대박 기회는 아니에요. 최상의 기회는 아니다. 맞아요. 네네. 아니에요. 지금 뭐 따지면은 1, 2, 3, 4, 5라고 하면 뭐 한 2.5? 2, 2.5? 네네. 요 정도지 1은 아닙니다. 네네. 근데 제가 또 이쯤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지금 아직 반감기가 안 왔잖아요. 네. 정확하게 한 2달 정도 남았거든요. 2개월. 네. 2개월 후면은 이제 반감기가 오죠. 이제까지 반감기가 3번 있었잖아요. 네. 2012년, 16년, 맞아요. 20년. 그 올림픽 하는 해랑 같거든요. 네. 올림픽이 있을 때마다 그러네요. 반감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역사상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안 사고 기다렸다가 상승장이 왔다가 하락장이 오면 그때 사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죠. 네.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되긴 하지만 지금 가격보다는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천만 원인데 저는 제가 생각해 최소 1억은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만약입니다. 만약에 한 3억 정도 간다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까지 떨어져도 거기 이상은 버텨질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금 ETF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금 ETF가 ETF가 되고. 그랬죠. 네. 맞아요. 한 7, 8년 동안 계속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큰 조정 없이 7, 8년 동안 금 ETF 승인되고 2004년에 승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6, 7배 올랐죠. 맞아요. 네, 6, 7배가 지금 7천만 원에 사서 6배가 오르면 4억입니다, 여러분. 4억. 4억이 되면 살 수 있을까요? 나 한 개 플렉스 해야지 이게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좀 현금 좀 있는 분들 제가 뭐 투자 강의 많이 해보니까 보통 적은 분들이 한 3천만 원 정도 여윳돈은 있으신 것 같고 조금 많으신 분이 7천만 원, 뭐 1억 이 정도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한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 그럼 지금 오늘 사면 되나요? 뭐 이건 아니고 그건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또 내일 떨어지면 뭐 이렇게 마음이 쓰리니까 남덕현 이사님은 그걸 다 감수하고 네. 떨어지더라도 내가 그냥 사고 만다 하고 한 방에 지르신 것 같고 맞아요. 네, 그건 이제 야수의 심장인 거고 한 방에 뭐 한 6천만 원을 쓰는 게 쉽진 않잖아요. 이 영상에서요. 네. 마지막에 그걸 말씀드려요. 그 1억 정도 있으면 네. 어떻게 투자하면 좋냐고 하니까 신민철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게 네. 남덕현 이사님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몰빵만 하지 말라고. 한 방에. 분할로 네네. 반감기까지 사라고 네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남덕현 이사님은 워낙 부동산 투자를 그동안 해오셔서 목돈으로 툭툭 투자하고 그러니까.
사고 나서 떨어져도 괜찮으시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기회다 생각하시고 네네. 과감하게 그냥 지르신 아 거예요. 맞네. 부동산 투자할 때 뭐 사실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흔하니까. 네.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투자를 하는 거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뭐 저 몇 개 있어요.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했더니 돈 자랑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뭐 한 채 비싼 거 뭐 40억씩 하는데 뭐 비트코인 몇 개 있어요. 뭐 그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은 너무 비트코인 나쁘게만 보지 말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막 기관 자금 들어오고 있고 개인 자금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들어오면 또 수요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관이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크고 정말 크죠. 그게 이제 현물 ETF 네, 네. 통과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3번이 있었지만 네. 이번 4번째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라는 네, 거죠. 네. 이게 공급 충격, 이게 반감기고 이건 네. 똑같은데 수요 충격에서 이제 기관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대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 그 수요 충격 이렇게 글자로 보면 아무도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구독자분들이. 그러니까 수요 충격 진짜 호재가 너무 많잖아요. 네. 우리 호재 하나하나 한번 다 얘기해 볼까요? 호재. 너무 많으니까. 네. 일단 가장 큰 거. 현물 ETF 승인은 이게 왜 큰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사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네. 사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냥 뭐 HTS, 뭐 MTS 이런 모바일에서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주식창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생각엔 기업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나 이런데 아이비트나 아니면 뭐 FBTC로 계속 들어오고 있죠. 뭐 보니까 어저께 하루에만 해도 거의 뭐 1조 원 가까운 돈이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엄청나요, 진짜. 그러니까 매일 1조씩 들어가면 1년만 돼도 365조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역대급 흥행이래요. 네, 그러니까 네. ETF 뭐 순위로 봐도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호재 1등은 현물 ETF 승인이었고요. 네, 이 기관 자금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네네. 진짜 그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그거에 몇 개 국가들 합친 것보다 유럽보다 크다고 그랬나? 막 그래요. 네. 뭐 경단이니까 조 단위가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네, 경단위로 운용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 호재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뉴스를 봤을 때 네. 홍콩에서도 현물 ETF를 신청했거든요. 그게 이제 통과되면은 중국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데 네. 중국은 사실 비트코인이든 뭐 암호화폐 다 막아놨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투자를 못하니까 암암리에는 뭐 했겠지만 큰 돈이 움직이긴 되게 힘들었는데 홍콩 ETF가 상장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에 진짜 뭐 기업이나 돈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의 찐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내가 중국의 1조 부자야. 네. 그러면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로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좋으세요? 위안화 화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마윈 회장도 막 쫓겨나고 맞아요. 막 이런 판에 내 돈을 어떻게든 해외로 빼돌리고 싶어 죽겠는데 네. 그 와중에 홍콩 ETF가 상장이 되면 음. 그 자금이 몰리게 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닌가요? 네.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중국에 ETF가 만들어지면 돈이 진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호재이긴 한데 이게 된다면 진짜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로 하나 더 만약 언급을 한다고 하면 네. 제가 홍콩만 적어놨었는데 네. 사우디 국부펀드도 오, 지금 아람코. 들어온다는 썰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쪽은 약간 그 정치 체제가 왕정 체제잖아요. 네네. 그리고 조금 그러긴 한데 그 국민들을 똑똑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약간 그런 네. 체제를 유지하려면. 네네. 그래서 오일머니를 벌어들여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터지면서 이 원유값도 올릴 수도 없고 네. 옛날에 통제력을 갖고 있었는데 통제력을 점점 잃게 되고 네네. 그 다음에 환경 문제로 점점 에너지가 전기 이런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힘을 네. 잃는 게 느껴지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 중에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쪽이 두 가지 앞으로 살아가려면 두 네. 가지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IT나 뭐 진짜 뭐 AI나 네네. 반도체나 막 이런 쪽으로 가서 2차 전지 전기차 가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음. 이미 선발주자들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막 독일, 일본 막 이런 데가 있는데 네. 이걸 과연 돈을 넣는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퀘스천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들이 무슨 선택을 할 것이냐 투자로 간다는 거예요.
정답이네요. 네. 그래서 오일 금액을 사서 이제 미국 빅테크도 사고 뭐 신생 국가들을 사고 네네. 이런 거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산업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네네. 이쪽은 신생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사우디 쪽에 뭐 오일머니는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아람코가 세계 2위인가 그럴 거예요. 3위인가? 지금 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이니까 3위.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장악했죠. 뭐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20% 이상은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ETF가 홍콩 현물 ETF가 승인되면 이쪽으로 자금이 자연스럽게 몰리게 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 자금마저 들어오면은 돈들이 갈 곳이 좀 많이 비트코인 쪽으로 몰릴 수밖에 몰릴 수 있는 없다고 거죠. 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올해는 비트코이너들에게 최고의 이벤트가 또 있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최고 이벤트는 반감기. 반감기 최강이죠. 네, 반감기는 뭐 따로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공급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밥 3끼 먹는데 이제 한 그릇 반씩 먹으면 확 줄잖아요. 그렇죠. 네, 공급 자체가 완전히 반으로 줄는 거니까 네. 이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역사가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3번의 반감기 이후에는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으니까 이게 한 방에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또 큰 호재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금리나 맞아요. 예, 솔직히 비트코인이 유동성으로 먹고 사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맞습니다. 유동성 흡수하기에 되게 좋은 자산이고,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유동성이 앞으로 풀리는 게 되게 많이 풀리게 될 텐데 그 유동성이 비트코인을 몰리게 될 것은 좀 자명한 이치인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또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네, 뭐 굳이 또 꼽자면 네, 트럼프 공화당 대선. 네, 대선에서 공화당 세력이 되거나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네, 이제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그때 그 자금을 좀 푸니까요. 네, 네. 유동적인 측면에서 좋고 네. 그런 호재까지도 좀 기대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한 뉴스 하나 정도 언급해드리면은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오, 엘리자베스 워렌 아시죠? 그럼요. 네. 비트코인 엄청 싫어하는 할머니? 맞아요. 네. 이분이 ETF 통과되는 것도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그럼요. 에리겐슬로 계속 압력 넣고. 끝까지. 근데 이런 게 있었대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출시 15주년을 맞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창시자의 업적에 네. 경의를 표하는 증서, 무슨 어떤 이벤트였나 봐요. 뭔 일이래? 근데 이게 상당히 네. 권위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 증서에 서명을 했대요. 이게 서명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이름을 쓴 자발적으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기사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도 네. 포지션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의 미디어 외신은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워렌 상원의원이 마치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것 같은 입장 선회가 의외로 보일 수 있지만, 네. 그죠? 약간 선회가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분이 이렇대요. 금융 소외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오래 기간 싸워왔다.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정부가 돈 찍어내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막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막 은행 대형은행 구해주면서 그 돈 다 세금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분이고, 그러면서 이분도 시간이 지나고 또 ETF도 통과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경의를 표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이분의 행보를 봐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는 것 같다.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네.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도 처음에는 가상화폐 사용 전면 금지시켰는데 네.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친암호화폐 후보를 선출했대요. 아. 여기도 인구가 몇 억이 되잖아요. 인도네시아 인구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채택률이죠. 어답션이라고 네네. 하는데 이게 이제 막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호재가, 물론 악재도 이제 나올 거지만 그런 악재를 뒤엎는 네네. 더 큰 호재가 있는 게 아닌가. 네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이거 한번 구글 그 트렌드, 구글 트렌드. 예, 요거 성정일 대표님께서 방송에서 한번 네, 다뤄주셨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이제 구글 트렌드라고 검색하시고 이게 검색어를 나열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AI, 요즘 AI 너무 핫하잖아요. 그럼요. 네. 먼저 MS가 그래서 1위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봤더니 이게 비트코인이 진짜 아직도 낮은 거예요. 네.
1월 10일 날 현물 네. ETF 승인될 때만 반짝했다가 이때 그쵸. 네, 그냥 그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쉽네요. 제가 전 더 옛날 것까지 더 끌어왔으면 그러니까 완전 사진이 올라가잖아요. 있는데, 네. 그 2021년에 100을 찍은 게 있는데 그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11인데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인간 지표가 되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개미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까 말한 거랑 똑같죠. 기관들이 자금으로 지금 올라간 거지 개인들이 들어오면 또 올라가고 기관이 물량 넘기고 나오고. 네네. 그 패턴이 어떻게 보면 또 맞습니다. 재현될 수 네네.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거 비트코인 리얼라이즈드 캡 호들 웨이브스라고 이게 온체인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색깔별로 봤을 때 네. 짙은 빨간색은 딱 24시간 정도만 보유하고 단기 트레이딩 단기 하는 트레이더 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원데이, 원위크 이 정도. 그 다음에 한 달, 네네. 세 달, 6달. 네. 그러니까 아까 장기랑 단기를 구분하는 게 한 6달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표시해서 봤을 때 과거에 폭등 때 네. 보면은 이때 80%에 육박하는데. 그렇죠. 네. 이때 보면은 이 단기가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네. 단기도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보세요. 한 20%, 30%? 네네. 다들 가격 많이 올랐다 하지만 네. 아직도 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제 불장 왔고 좀 매도를 생각해야겠구나. 진짜 불장이 왔구나. 네. 우리 불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주변에 누가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 하면 네. 지금 아직 7천만 원으로는 그분들의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1억이 넘어가고 2억이 넘어가면 그분들은 그때쯤 들어올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체에 성정일 대표님께서 극찬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 보면 책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24년 4월까지 네. 올해. 2달 남았습니다. 4월이 딱 반감기죠. 네. 4월 17일 어. 이쯤 될 거예요. 그 변화가 있으니까. 네. 언제 매수해도 좋은 시기. 네. 그 다음에 한 10월까지 이게 여전히 매수해도 좋은 시기. 네. 그 다음에 4월까지는 매수보다는 보유가 나은 시기. 네. 내년 10월까지는 매도하기 좋은 시기. 네. 근데 이게 이 책이 지금 폭등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반감기 3번을 그거를 분석하셔서 정리를 해주신 건데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성 대표님도 말씀해 네네. 주셨지만 한 6개월 빨라진 것 네, 같다. 진짜 빨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리고 자금이 좀 있다면 조금 당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 그러니까요. 또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르면 사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현물 ETF가 초반에만 반짝하겠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초반에 반짝하고 이제 좀 물량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최고치를 막 경신하고 있어요. 심지어 맞아요. 매일 들어오는 자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은 아직 포모가 안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관은 이미 좀 포모가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마음에 좀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피델리티인가 그 유럽에서 네. 그 이거 ETF 네. ETP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아무튼 ETP랑 네. 비슷한 건데 그거 수수료율도 막 낮추고 있대요. 음, 왜냐면 경쟁에서 0.39%인가 뭐 이렇게 낮추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막 이겨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뭐 퇴직연금 비율도 뭐 1%에서 3%로 올린다 그러고. 이 피델리티가 네. 조금 안 달랐어요. 네. 피델리티가 2등이고 블랙락이 1등이잖아요. 그것도 격차가 그렇죠. 계속 처음엔 비등비등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벼볼 만한데 했는데 블랙락은 블랙락이니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 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도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수수료를 낮춘다는 건 진짜 제살 깎아먹기잖아요. 네, 자기의 마진을 포기하고라도 네.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그 의지가 맞아요. 보이고. 그 양이 많아지면은 뭐 줄여도 그러니까요. 되는 거니까. 네. 매수 시기는 네,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온 것보다는 조금 당겨도 좋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말한 거를 갖고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딱 해서 적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 네, 그럼요. 이 책을 보면은 되게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되게 세부적으로 나오잖아요.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기가 이 책을 네.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투자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상세하게 기술해 주셔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 논리에 동의가 되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조금 빨라진 것 같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동의가 네. 되셨을 때 행동하시라. 그래서 절대 저희는 책임지지 맞아요. 않습니다. 저희 책임 1도 안 집니다. 네. 대신에 떨어지면 저희도 같이 손해 볼게요. 맞아요. 저희 중간에 팔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갖고 있으니까. 우리 팔면은 음. 팔 거라고 얘기하고 팔기로 하죠. 음. 먼저 팔고 팔았다 하지 말고 맞아요. 그럼 배신감 느낄 수 네. 있으니까 이제부터 팔 겁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사실 많이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 책 뭐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웅달책방 채널 스토어가 열렸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 고래동공부 2월 고래도 공부 진짜 좋습니다. 네. 요거 3월도 네네. 이제 앞으로 올라올 거고. 네. 거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책들 오태민 작가님 거하고 심희철 작가님 거 판매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성장주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천백만 작가님이 이 쓰신 책도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그 주식과 네. 비트코인을 다 다루고 있어요. 주식은 네. 성장주를 좋아한다. 미래를 네. 먹고 산다. 네. 이게 진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주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네.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라는 게 매수도 되게 중요하죠. 네, 올해는 저는 매수할 때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는 지금 사고 있잖아요. 네. 매수를 다 했다. 그럼 뭐 보유를 어떻게 할까요? 뭐 얼마나 오래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보유를 이제 그러면은 매도 시점을 알면 그냥 웅달님 전략을 다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네. 그냥 완전히 다 알려줄 수 있겠어요? 네. 아까 저도 이제 공부하는 네, 입장이라서 네. 저도 이제 이것저것 정보하고 네, 네. 또 오늘 또 이 비트코인 네, 네. 슈퍼사이클 심민철 작가님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심민철 작가님 거 큰 틀에서 네. 그리고 저걸 응용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건지 네, 네. 한번 그러면 말씀드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달 대표님의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언제 팔까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책에서 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요런 챕터가 있거든요. 분할 그러니까 매도는 저는 이 책이 놀라운 게 매도가 나온 게 네. 매도가 나온 책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진짜 정말 없거든요. 맞아요. 사라고만 얘기하고 팔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이 책은 파는 방법도 너무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의 그 세 가지의 패턴, 그 반감기를 네. 너무 상세하게 분석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 진짜 실제 만나보면은 네. 뭐 비트코인도 많이 갖고 계시고 공부도 엄청 많이 네,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실전에서 음. 현장에서 굴른 돈 사람들이 많이 노하우가 버셨어요. 대단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노하우가 다 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트코인을 연구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네네. 실전 투자자들은 진짜 걸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한쪽에 비트코인 책들을 보면 한쪽에 되게 인문학적이고 네네. 뭐 역사나 네. 그리고 영구적으로 접근을 한 블록체인 뭐 이런 기술적으로 접근한 한쪽이 있다면 네네. 한쪽은 되게 트레이더로 네네. 차트 분석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네네. 이 두 축이 있다면 이 중앙이 사실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신미철 작가님이 음. 저는 포지션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양쪽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도 있으시고 테크닉적인 소양도 갖고 계시고 전부 다 깊이 있게 공부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 많이 되시지 않을까. 네네. 네. 그래서 분할 매도 언제나 그렇다.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보면은 네. 최고점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매도하려는 거는 네. 위험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죠. 네. 위험한 것 먼저 불가능하다. 네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매수를 바닥에서 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도를 꼭지에서 하려는 거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요거거든요. 네. 요거 올해 사야 하나 이게 이제 매도 시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요때부터예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네. 이제 매수보다는 보유가 나은 시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는 보유 시기고 10월까지,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가 이제 매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6개월간. 6개월간. 그러면은 이제 6개월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쵸. 사실 그럼 언제 매도해야 되냐? 80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매도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정리가 돼 있어요. 4, 5월 네. 2개월째니까 이제 5월까지는 예를 들어 20% 매도. 네. 3, 4개월째는 30% 매도. 그다음에 5, 6개월째는 50% 매도. 이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맞습니다. 왜 뒤로 가면서 네. 더 많은 비율을 늘리냐? 반감기 효과는 보통 1년 6개월. 네. 그러니까 올해 4월이면 내년 10월까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10월까지 지속되면서 점점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뒤에다 싣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네. 만약에 뭐 한 6개 정도를 매도한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생각해 봤을 때 4, 5월에 한 2개 정도, 네. 6, 7월에 2개 정도, 8, 네. 9월에 2개 정도가 가장 기본. 네네. 이거는 진짜 똑같이, 보수적인 거. 네, 똑같이. 진짜 보수적인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뒤로 그때 이제 가서 상황을 봐서 네. 이제 큰 틀은 요거지만 뒤로 가서 봤을 때 뒤로 갈 때 가격을 올린다 하면 1.5개, 1.5개, 2.5개, 2.5개,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비율을 조절한다는 거죠. 딱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원래 매수할 때도 조금씩 사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가니까 저희도 매수 금액을 늘렸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씩 팔다가 하락이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조금 더 빨리 팔거나 아니면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되게 빨리 왔어.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도를 일찍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빨라진 것 같다. 네네. 그럼 매도 시점도 빨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매도 탈출 못하면 좀 많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씩 매도를 하고 익절은 오르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다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개를 샀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0.5개 정도는 반 개 정도는 좀 오래오래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웅달님은 만약에 반 정도는 그냥 쭉 가져가실 생각이잖아요. 네. 그거는 몇 년 정도 가져갈 생각이세요? 그거는 이제 최소 2030년 다음 반감기까지 가져가는 거죠. 한 6, 7년 정도? 그렇죠. 2029, 30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만약 이게 큰 틀에서는 2025년 10월까지가 반감기 끝이지만 네. 이게 진짜 6개월 앞당겨졌다고 하면 저도 매도를 네. 내년 6월 안에 해버려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 10개가 있는데 네. 10개를 다 파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성정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만약에 위에서 떨어지는데 네. 과거에는 막 80%까지 떨어졌는데 그렇죠. 네. 이게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네. 금 ETF도 그렇고 한 30% 떨어지고 안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큰 폭의 하락 없이 금이 계속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다 매도하면 이제 그때부터 살려면 네.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못 사요, 솔직히. 만약에 우리가 7천만 원에 이렇게 샀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나중에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2억이야. 그럼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못 거예요. 사요, 못 사요. 네. 여러분,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지만 좋은 자산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길게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00년대 초반에 뭐 현대아파트를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뭐 3억 주고 샀다고 쳐요. 네. 그거를 뭐 6억에 잘 팔았어. 네. 100% 수익이면 괜찮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12억이 됐다. 여러분 그거 다시 살 수 있어요? 전 못 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 반포 아파트도 2013년인가 그때도 15억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비싸다고 해서 못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30억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더 못 사지 않을까요? 못 사죠. 그래서 좋은 자산은 저는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강남 부동산이나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우상향하는 좋은 자산은 그냥 모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부는 좀 매도할 수 있지만 네. 다 파는 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저는 진짜 힘든 건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비트코인을 목표로 하지만 네. 조금 더 만약 여력을 내셔가지고 네네. 책을 읽으시고 확신이 생기셨다면 저는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이나 복수계를 한번 목표로 하셔서 2개. 하나 정도는 매도를 하되 네네. 하나 정도는 끝까지 가져가는 거를 음. 해보면 왜냐면 정말로 비트코인을 좋게 보시는 분들 네네. 그리고 그 근거들을 살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근거가 빈약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최소 10억, 막 네. 60억, 100억도 나와요. 네네. 저는 50억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 보거든요. 정도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보면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 정말 내가 한 개만 잘 지키면 네. 한 개는 팔고 한 개 잘 지키면은 그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인생에 그것 말고 다른 기회가 있을까? 저는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 책에도 보면 네네. 슈퍼사이클에도 보면 인생에 다시 없을 혁명적 부의 기회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부재를 이렇게 네. 넣은 거예요, 진짜. 네네. 혁명적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일생에 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사는 우리가 기회네요. 못 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뭐 부모님 세대라고 쳐요. 그걸 샀다고 치죠. 근데 그걸 팔았다고 치면은 나중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까요? 맞아요.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지금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거를 고작 1년 갖고 있고 팔다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중을 위해서도 일부는 가져가고 뭐 일부는 분할 매도 하더라도 일부는 좀 가져가는 게 솔직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분당 가고 분당에서 용인 가고 아, 계속 떨어지죠. 이런 분들이 되게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걸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은 뭐 잘 모르지만 부동산 다주택자 분들도 보면은 강남은 남겨놓고 이 지방에 있는 것부터 정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나요? 아 그럼요. 네. 똘똘한 채는 남기고 남기는 쭉정이들 정리하고. 어, 그러니까 데이브 램지라는 분이 네,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어, 여러분 지금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뭐 제일 싸게 사도 한 35억 하거든요. 네. 보통 한 40억 이상 되는데 우리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현재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정도 부동산 투자할 돈 예를 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3억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지금 뭐 3억이면 한 4개, 5개 사겠죠? 그렇죠. 네, 3억 주고 한 4개를 샀다. 그럼 걔네가 만약에 10억씩 된다고 쳐요, 나중에. 그럼 4개면 40억이잖아요. 그러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030년에 그렇게 됐다. 맞아요. 그럼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뭐 그때는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부의 추월 차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방에 아파트 샀다 팔았다 많이 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는 거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세금도 너무 많이 내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그 추월 차선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코인 쪽에서 기회를 많이 보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기성세대, 그러니까 뭐 베이비 부머 세대 이렇게 비트코인에 큰 돈을 넣긴 사실 되게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MZ세대는 코인이 친숙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자금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마인드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추월 차선을 타면 그렇게 큰 자산으로 이렇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부동산이 네. MZ 세대의 비트코인과 같다. 뭐 완전 같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등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 한 문장이 나에게 설득이 되느냐 네, 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실제로 요거 뉴스 요게 있었어요. 네, 네. 이 암호화폐가 최근에 랠리가 세대 간 복수극이다.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 교수님께서 네네. 세대 간 복수극이다. 근데 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선배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 경제 구조를 변형시켰는데 네. 그게 이제 빚경제,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자산 가격을 막 올리고 막 그렇게 네네. 한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노동을 해서는 이 부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부의 불균형 문제 이런 네네. 거를 지적하거든요. 또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학 가서 교동교육 받는 것도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 받고 나오면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네. 빚쟁이로 네, 사회생활을 그쵸. 시작하는 네. 거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복수국으로 이제 네.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신생 산업이 네. 나온 거지 결코 이게 뭐 투기라든지 그렇게 막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기성의 이제 눈초리는 미디어들은 그걸 과거에는 많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네. 투기다, 사기다. 이 보면은 똑같습니다.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대표적인 인물들 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월에 그러니까요. 되게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네. 대표적인 부정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서명이 네. 바뀌고 있는 거죠. 네. 74세 네.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다이먼 근데 연기하는 것 같아요. 연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모으잖아요. 연기야. 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찰리 먼거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지만 이분도 안 좋게 보셨고 네. 폴 크루그만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그쵸. 근데 나이가 보세요. 다 네. 높으시잖아요. 네. 베이비 부모 세대가 다 60대가 넘었는데 미국이 엄청난 경제 대국인데 전체 부의 60% 이상을 60대 이상이 다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맞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거. 요분이 갤럭시 자산운용사의 네네. 노보그라치 대표님이신데 얘기하시는 게 전 세계 돈의 대부분과 미국 돈의 대부분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그러니까요. 80%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대 간 복수극이 펼쳐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하고 또 앞서서는 저희가 분할 매수를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본 전략은 디폴트는 분할 매수로 적립을 하고 빠졌을 때 많이 산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90일 동안 내가 사는데 사다가 많이 빠지면 한 2, 3일치를 더 끌어와서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문가분들이 네. 얘기를 하시고 이 신민철 작가님도 방송에서 언급하신 건데 네. 이렇게 8일 연속, 9일 연속 막 상승하는 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랠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측은 굉장히 그 위험하다. 네네.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할, 매수, 매도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네. 그 성정혜 대표님의 무지성 투자, 매수. 무지성 매수. 기계적 매수. 맞습니다. 그 무지성 그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최근에 솔직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솔직히 너무 많이 오른 자산 투자하면 더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고 20% 떨어졌을 때 그때 사셨다면 다행인데, 그럴 때도 못 샀다면 솔직히 나는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매일 일정 금액을 매수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어렵다 하면 웅달 대표님 말씀하신 비트 세이빙이라는 뭐 프로그램 이용해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일정 금액을 매수하는 게 저는 투자하기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을 하려고 해도 그대로 솔직히 되지도 않고, 그대로 된다고 해도 또 그러면 그 나름의 또 이유가 있어 또 못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매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나 한 번만 더 오르고 팔아야지 하면 안 오르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매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아까 시나리오 세운 거 보시고 이 책 참고하셔서 시나리오들을 세운 다음에 그대로 무지성 매도를 또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를 샀다. 반을 팔 건데 6개월에 걸쳐서 팔 거다. 그러면 매달 한 0.1개씩 이렇게 팔면 되죠. 네. 0.5개를 팔고 나머지는 좀 갖고 가고 좀 오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웅달 대표님처럼 한 2030년쯤에 팔거나 아니면 뭐 저처럼 20년 이상 가져가서 그걸로 돈 대비하거나 네. 뭐 그래도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부 팔았잖아요. 0.5개를 예를 들어 팔았다고 치고 만약에 3억까지 올라갔다고 칠게요.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한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만약에 3억까지 올라갔다고 치면 0.5개만 팔아도 1억 5천입니다. 네.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1억 5천을 갖고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1억 5천이 있다. 뭐 누군가는 미국 주식이 친근하신 분은 미국 주식에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을 사고 싶었다. 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내 집 마련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아니면 뭐 서울 부동산, 저는 지금 서울 부동산 진입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기 신도시 뭐 분당이나 평촌 이런 데에는 내 집 마련을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 매도 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년 남았어요. 1년 후면 진짜 우리가 1년. 그려지는 게 만약에 다 현실화되면은 목돈이 내 수중에 생기는 거예요. 몇 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몇 억을 노동으로 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1년 만에 뭘 해야 몇 맞아요. 억을 벌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쓸지도 지금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래동 공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누고 있어요. 4월 달에는 미국 주식 미주부님 오시죠. 네. 3월 달에는 백훈종 이사님이 또 맞아요. 비트코인 이야기 해주실 거고, 그리고 저는 아파트 빌딩, 서울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주식, 부동산, 이게 뭐 투자의 저는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대한민국에 채권 투자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실 테니까 개미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3월 달부터는 부동산 공부를 우리가 손품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오프라인에서 웅달님도 그때 오실 거죠? 네. 저도 당연히 여러분 다 리딩하고, 다음 달에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신사동을 같이 다녀볼 생각이에요. 신사동의 빌딩들, 신사동 빌딩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 다 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20년 후에 더 핫해질 지역. 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이고 서울의 중심이 압구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보시면 왜 그렇게 좋은지도 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매도 시점을 여러분들께서 뭐 내년 이제 4월에서 뭐 10월을 잡든 네. 아니면 4월에서 6월을 잡든 아니면 더 일찍 잡든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한번 뭐 책이나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꼭 잡아보시면 좋겠고, 그때 가면은 또 막 분위기 때문에 네. 휩싸여서 못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큰 돈을 벌게 됐을 때 그 네. 돈을 어떻게 에셋 파킹할 것인가. 그러니까 에셋 파킹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코인러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돈 진짜 많이 버신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막 200억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자산이 빵원이 됐어요. 아.
예, 심지어 그 한 분은 200억을 벌고 그걸 인증을 하고 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러 갑니다. 하고 현대아파트 40몇 억짜리 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50억 가니까 판 거예요. 아. 트레이딩의 본능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네. 그 돈까지 다 코인에 또 투자하다가 다 날렸습니다. 네. 예, 코인에만 너무 집중하면은 뒤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에셋 파킹이 진짜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산은 제가 파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팔면은 또 무언가 다른 거 투자하지 않겠어요? 저희 뭐 돈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뭐 이렇게 소고기만 사 먹을 수 없잖아요. 아니면 뭐 사치제를 살 것 같지도 않거든요. 네. 또 분명히 어딘가에 투자하게 될 텐데 정말 내 자산을 파킹해 둘 때가 어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 부동산과 그리고 비트코인 여기가 우리가 갈 종착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가치가 더 올라갈 곳, 네, 이런 곳에 묻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미국 주식이 되게 좋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이 10년 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30년 전에 탑10 기업 중에 지금 탑10에 있는 게 있나요? 그거 없죠. 뭐 거의. 버크셔 정도? 마이크로소프트 네, 정도.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거. 그러니까 뭐 강남 부동산과 비트코인 여기에 내 자산을 좀 묻어둔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래동 공부 1비트 모으기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네, 연말에 저희 행사 기획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끝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함께 공부하고 네. 뭐 고래동 공부가 아니더라도 함께 네. 공부하고 읽고 나아가서 1년 네. 동안 잘 버텨가지고요. 네. 뭐 내년이 매도니까 올해는 계속 모아가는 시기라고 네, 볼 네. 수 있잖아요. 지키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잘 모아서 저희가 연말에 이제 1BTC 네, 모으신 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네, 네. 그때 매도 전략도 한번 서로 서로 이야기해보고 해봐도 좋을 몇 월쯤이 좋을 거 아니야. 집단지성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또 파악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네네. 같고요. 저희가 한 11월쯤에 저희 뭐 채널들 통해서 공지도 하고 네, 모집을 받을게요. 모임. 근데 1비트는 갖고 계신 분들만 네, 신청을 받는 걸로 하고 그리고 12월에 연말에 또 연말 너무 늦게는 모임들이 많으시니까 한 12월 초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2월 초에 모임을 저희가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사분들도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너무 좋죠. 네, 연사분들도 모이고 잠깐 우리만의 자축 파티죠. 일종의 1비트를 모으고 매수하는 건 쉽지만 지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1년을 네, 잘 지킨 우리 자축 파티 겸해서 고래동 공부 1비트 클럽 모임을 네, 올해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자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우리가 쓴 책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았구나. 대한민국의 저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웅달님하고 저하고 수다를 좀 많이 떨어봤는데 다음 달 이 시간쯤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이버에다가 성정길로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여기 블로그 들어가셔서 제가 코인 생기주 6기 모집 뭐 이렇게 올렸잖아요. 코인 강의 원래 2월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나와서 3월로 조금 미루게 됐습니다. 3월 7일, 3월 14일에 줌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수강료는 10만원입니다. 뭐 최저가로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자 대상으로 하는 매우 쉬운 강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초보자도 가능한가요? 네, 다 가능하십니다. 현물 투자, 선물 투자 뭐 다 배울 거예요. 계좌 개설부터 하긴 할 텐데 이거는 1주차에 들어가진 않고 미리 톡방 입장을 시켜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계좌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일단 최소한 K뱅크 계좌는 미리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도 계좌를 좀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톡방에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7일부터 이렇게 2주 동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2주만 하지만 톡방 통해서 이게 질의응답이나 뭐 소통은 2달 동안 할 예정이에요. 강의도 2달간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신청은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기
수강 신청 바로 가기에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